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간혹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압류된 물건이 사라지면 압류에도 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생활과는 아주 밀접하지만 조금 복잡한 압류 민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죠. 국민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의 정가영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좀 들으셨겠지만 저희 선물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예, 혹시 뭐 받고 싶은 뭐 선물이라도. 그러면 저 주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예, 게스트에게 드릴 선물은 저희는 없습니다. 네네. 커피와 책 중에 고르신다면 뭐 어떤 걸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두 개를 다 받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 가지를 고르셨으면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욕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문자 보내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더라도 당첨이 돼야 돼요. 네네. 예. 압류당한 물건이 없어지면 그 압류도 멈추게 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이분 국세를 체납한 분인데요. 예. 과세관청은 이분의 만기 환급형 어린이 보장성 보험 채권을 압류를 했어요. 예. 근데 이 보험은 이분이 보험료는 납입을 다 하셨고 이제 만기는 아직 이제 도래가 안 된 5년 납입, 20세까지 보장 이제 이런 상품이셨어요. 예. 근데 과세관청은 이 보험 채권을 계속 압류하고 있다가 만기가 지난 후에 그리고도 5년이 더 지나서 보험료 만기 환급금을 추심을 하고 압류를 해제를 한 건입니다. 보험 만기에 돌려받는 그 환급금을 좀 가져간 건데 그럼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보험이 만기가 되면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내 만기 환급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리고 3년이 만기 후에 3년이 지나면 이 청구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료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세관청은 보험 만기 후 5년이 지나서 보험료 만기 환급금을 추심을 하고 압류를 해제를 했는데요. 그럼 과세관청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1번 만기 후에 5년이 지나서 추심한 것, 2번 보험료 만기 환급금을 추심한 것. 저한테 하신 질문이죠? 예.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1번 아닙니까 이거? 예, 맞습니다. 1번입니다. 대본에 쓰여 있습니다. 예. 그 과세관청은 압류한 보험 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요. 별다른 사유 없이 그냥 지연을 하고 있다가 5년이 지나서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한 건인데 이 5년이 지났을 이때는 이미 보험료 만기 환급금 청구권이 없어진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끝날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계속 좀 됐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청구권이 없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보험 만기 후에 3년이 지나서 추심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보험 추심을 했을 때는 압류한 물건이 이미 없어진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채법상 세금을 징수할 권리는 통상적으로 5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요. 여기 이제 징수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압류가 되면 이 진행이 중단됐다가 압류가 해제가 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5년이 진행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과세관청이 2년 동안 압류를 유지를 하다가 2년 늦게 압류를 해제했기 때문에 이분이 체납한 국세 소멸시효가 시작이 2년 늦게 시작이 됐던 그런 상황인 그렇군요. 거죠. 그래서 부당하게 소멸시효가 2년이 늘어났으니 이제 요거를 시정을 해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이제 제기하셨던 그런 건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이 보험료 만기 환급금은 이제 3년이 지나면 없어진 거거든요. 반환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과세관청은 5년이 지나서 추심을 해서 5년이 지난 후에 압류를 해제했으니 이게 부당하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실제로 압류 해제한 그 5년이 지난 날이 아니라
이 환급금 청구권이 없어진 3년이 지난 때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예.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예. 과세관청은 권익위 공고를 받아들여서 소멸시효가 시작하는 날을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예, 민원인의 부담이 좀 줄었을 것 같습니다. 예. 세금도 함께 내셨으면 이런 일 없이 좋았을 텐데 네네. 그래도 해결됐다니 참 다행이고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면서 뭘 느끼냐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다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이분은 14만 원 정도 주민세를 체납을 하고 계셨었어요. 14만 원이요? 예.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이거 말고도 한 100만 원 정도 그 전에 지방세를 체납을 하고 계셔가지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1994년식 화물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압류된 자동차가 폐차가 됐고요. 폐차되면 말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정상 말소 등록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멸실 인정을 받았는데 이 멸실 인정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로 인정한다고 이제 인정서를 이렇게 발급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8년이 지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를 한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금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5년이고 압류가 되면 중단되고 압류가 해제가 되면 5년이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이분의 경우는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았을 때 압류도 같이 해제를 해줬으면 그때부터 8년이 지난 후에 압류를 해제를 했으니 그렇게만 해주면 벌써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인데 이것을 좀 시정해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네네네. 자,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방금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오는 14일부터 수도권 지역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고요. 자, 지금 수도권의 경우에는 4단계가 12일부터 2주간 시행이 되는데요. 수도권 지역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민원이 잘 해결이 됐습니까? 네, 이 민원 잘 해결됐습니다. 해당 자동차는 압류 해제가 되기 8년 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로 인정이 됐고 또 설사 실체가 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994년식 소형 트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심하는 데 필요한 그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을 게 거의 없었던 걸로 보여지고 지방세 징수법은 이런 경우는 추심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그 지방세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했고요.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좀 민원 부분에서도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어려운 부분 잘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라.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상업농림 환경민원과의 정가영 과장이었습니다.